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기계고요. 2,905원, 비중이 30%, 3745님께서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오후 들어 좀 급락했었는데, 조금 어떻게 보세요? 참 이런 종목들은 보면 네.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종목의 기본적인 이런 가지고 있는 이게 공작기계 관련주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필요한 이런 지금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조국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정치 테마주죠. 네. 이 엮이다 보니까 이분이 뭐 징역살이를 하네 마네 뭐 실형을 받았네 안 받았네 총선을 네. 출마하네 안 하네 이런 이슈 때문에 이 종목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엄한 데서 내고 시세는 테마주로 간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도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조국 그 의원이 지금 실형을 받았다. 이 이슈 맞아요. 때문에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억울합니다. 주주라면은 되게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래도 우리가 가격 대응은 해야 되겠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자, 현대 보시면은 그런 이슈가 날 때마다 굉장히 급등락을 했어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주가가 아무리 테마주로서 엮이더라도 더 이상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이 현재 저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차트 정확히 보시면은 지금 영망치가 나왔던 이런 구간들 그리고 이걸 그대로 선으로 연결하다 보면은 전 저점 구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저점들을 연결한 가격은 그래도 무너뜨리진 않겠다는 의지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권만 설정을 해보고 2,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2,500원 정도 라인은 가격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가격이 훼손이 안 된다면은 또 조국 정치인에 대한 이슈 때문이라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뉴스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니까 현재는 악재지만 조금만 더 하단선 잡아보면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러 가지 정치 테마주로 좀 엮이면서 피해가 컸던 종목이지만 그래도 펀더멘탈적으로는 아직 계속 지켜봐야 할 여력 남아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좀 끝까지 하단만 잘 지켜서 보유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174님께서 엔캠 주셨는데요. 15만 원이고요. 비중이 25%예요. 약간 지금 구간 딱 힘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오늘 급락 나오고 있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것도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네. 종목이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전액 생산 1위 기업입니다. 사실 1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군이 성장을 하면은 가치 굉장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은 많이 상승을 한번 했었죠. 굉장히 말도 못하는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 보면 나머지 설명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이 종목이 한 5만 원, 6만 원대부터 39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모든 관심이란 관심은 다 받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 종목이 이제 2,500억 규모의 12 전환사채죠. 이거를 이제 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납입 퍼센트가 지금 청약률이 1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최근에. 그 이슈가 뭐냐면은 이게 청약률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기관에서 나머지 금액 1,600억 그리고 450억을 또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KB증권에서도 가져가고 증권사들마다 이제 금액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또 성공한 것처럼 이제 보여졌어요. 그리고 2,500억이 들어오게 되면은 회사는 지금 전액 능력을 또 상승하는 이제 캐파를 좀 늘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네. 원재료, 시설 자금, 인건비, 차입금 상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재무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겠다 해서 이 종목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어차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 시작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는 냉소적이라는 반응이 나올 거다. 이런 이슈 때문에 2차 전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1월 달에 지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지금 가격 대응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현재 15만 원 구간이 매수가신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중장기 라인이에요. 제가 노란색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 선이 무려 480일 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을 지금 훼손을 했지만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남았고 지금 또 훼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480일 이평선 굉장히 시장에서 두꺼운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 이번에 지지를 한 번 더 한다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나오게 되면 악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심리는 트럼프가 분명히 지원금을 줄이겠다는 이슈가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482선 반등이 좀 나온다고 보니까 그 가격권을 좀 설정을 드리면은 하단선 전 저점으로 그냥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12만 원 정도 구간을 보시면서 하단선 구간 이탈 안 한다면은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 보자. 1등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뭐 최근에 전환사채를 다 발행한 걸 끝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급등 나왔었는데 기대감 가졌다가 좀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단 잘 지키면서 그래도 성공 투자로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착한 암소마을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종목 상담 원합니다. 종목명은 바로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매수가가 72,000원, 비중 10%입니다. 불닭주 ABL 팔아서 여기에 물을 더 탔는데 이번에 탈출 가능할까요? 이번에 배당 이슈도 있었고 72층 구조대 올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네, 참 셀트리온.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았던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물리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네.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은 것만큼 너도 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 전략이 없다 보니까 물리시면은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면서 마냥 기다리세요. 근데 네. 이미 시장에서 시장 가격을 많이 훼손하기도 했고 지금 많이 떨어진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좋은 구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차트 같이 보실게요. 네. 저는 시장 가격 대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앞전도 말했듯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주가가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건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상담할 때 물어보면 얼마까지 갈 거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얼마까지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락을 제한하는 것, 결국 손절매를 하는 것, 어디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 보겠다는 것,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단선을 잡아드린 이유는 시장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 자리를 잡아드리는 거니까 그런 구간을 꼭 잡아가시고 그나마 지금 다행이라고 하는 건 최저점 구간에서 이 무거운 종목이 지금 추세를 돌렸습니다. 자, 그러네요. 차트 보실게요. 차트 보시면은 물론 제가 좋아하는 120일선 라인까지는 아직 못 왔어요. 하지만 일단은 이평선도 그렇습니다. 바로 중장기 라인선을 돌파하진 않아요. 단기적인 라인선들을 차근차근 돌파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점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저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자, 차트 보시면은 현재 구간이 전에 고점 부분에서의 이런 매물들을 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점이 새롭게 물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는 외바닥 상태의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늘의 그런 상승 그리고 또 한 번의 눌림 상승이 나오면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저점의 확실한 테스트 쌍바닥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구간은 어차피 지금 이 종목은 7만 원 구간까지는 갖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좀 보유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선은 5만 원 구간 잡아드리고요. 5만 원 이탈 안 한다면은 이 종목은 끝까지 한번 가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 원대를 하단으로 잡고 72층 구조대 올 때까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암소마을님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투더리즘업님이 보내주신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텍스프리. 고요. 매수가가 3,800원, 비중 6%라고 하는데요.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가격대를 보면 어느 정도 수익권인 것 같긴 한데 매도 타점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예전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네. 이제 텍스프리죠. 그런 이슈 때문에 이 종목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이 올 때나 아니면 이제 뭐 여행 이런 수요가 늘 때 이럴 때 이 종목이 가거든요. 근데 현재 구간을 보시면 사실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이슈가 조금은 미흡하다. 왜냐하면 여행 시즌도 아니고 뭐 중국의 관광객들이 온다는 이슈나 이런 것도 좀 없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무비자 이슈가 있었죠. 그럴 때 이 종목이 갑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사실 여러분들이 물려 있고 지금 문의 주신 분도 언제 갈지 되게 궁금할 겁니다. 근데
종목에 가는 이유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고 가고 무비자 이슈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종목은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편하게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800원이 매수가시네요. 그렇다면은 현재 저점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 잡으셨어요. 왜냐면은 지금 기간값이 굉장히 깁니다. 생각보다 길어요. 6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이니까 무려 6개월간의 그런 평균 값의 중간 값이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시장에서 이 종목이 그만큼 긴 가격 동안에 이런 가격을 형성했다는 거는 시장에서 이 가격 이하는 빼지 않겠다. 혹은 이 가격은 난 지켜줄 거야 하고 하는 심리가 지금 녹아있는 가격인데 너무나 잘 잡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편안하게 보유해보자.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121선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다시 한번 이탈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121선 라인. 만약에 단기간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 종목은 매수가 이탈 안 하면은 한번 홀딩하고 어디까지 가나 끝까지 가보자. 이 종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3,800원을 제일 하단으로 잡고 올라갈 때까지 최대한 보유해보자. 아마 계속 쭉 올라가다가 살짝 꺾일 때쯤이면 그때 매도 타점을 잡아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에서 종목을 잡으신 것 같아서 마음 편하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74님이 보내주신 넥스트 상담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1,2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이 30%입니다. 1,200원? 네, 1,200원에 어우, 잘 비중 잡으셨네. 30%인데 3거래일 연달아 주가가 좀 좋았었는데 앞으로의 추세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가격은.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PBR이 1.16배예요. 그래서 고평가 구간도 아니고요. 아까 전에 앵커님이 XR, 구글 네. 그 했죠. 네. 그거 관련주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의 섹터를 좀 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이 종목이 이제 좀 빠진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물론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너무나 좋은 섹터에 합해졌다, 부합한다. 요거는 좋은데 이 종목이 지금 빠졌던 이유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현재 대규모 손실을 좀 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기술 특례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를 보더라도 3년에서 5년은 지금 관리 종목 지정 유예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약간 좀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너무 적자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이 기업이 본업에 있어서 사실 좀 안 되다 보니까 M&A를 많이 했어요. 근데 M&A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들에 지금 투자한 금액이 지금 26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유상증자랑 CB 발행을 통해서 지금 576억 원을 지금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M&A 투자에 260억을 했는데 이 인수한 기업들 뭐 부기오라든지 그다음에 니즈 게임즈 뭐 이런 회사들을 뭐 60억에서 뭐 100억대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업에서 수익이 안 나, M&A 또 수익이 안 나, 이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아까 말했던 삼성, 구글, 퀄텀 이런 식으로 그 XR, AR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갈 수는 있지만 본론적으로는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시장에서 조금 지금 관심이 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자회사 그리고 지금 본 회사가 실적이 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볼 만한데 이번에 저점이 나온 구간에서 제가 볼 때는 시장 섹터에 부합하면서 만약에 흑자전을 했다는 이슈가 있다. 네. 이 종목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나 최저점 구간인 1,160원 여유 있게 1,100원 라인 조금 깊긴 해요. 하지만 최근에 저점을 이탈 안 하면 예전에 이 종목이 또 상한가 막 나왔거든요.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1,100원 구간 이탈 안 하면 이것도 한번 끝까지 한번 버텨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상한가를 갔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인 만큼 1,160원, 그러니까 1,100원대 라인을 하단으로 잡고 앞으로의 실적에 혹시라도 흑자 이슈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투더리즘업님께서 종목 상담을 글로벌 텍스프리로 해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거에 대한 추가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투더리즘업님께서 무상증자 이슈도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 매수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무상증자가 사실 시장에서 많이 사람들이 네.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상증자에 대해서 들어보셨지만 왜 호재인지 혹시 아시나요, 앵커님?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아, 호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 그래요? 무상증자는 사실 갖고 있는 주식에서 그 배로 주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은 무상증자죠. 무상증자는 시장에서 호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올리는 행위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자본은 변한 게 없어요. 잉여금, 수익금을 자본금으로 올리면서 단가가 낮아지고 주식을 주는 행위예요. 근데 여기서 왜 시장에서 호재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올리고도 수익이 안 나도 자본금을 까지게 되면 손실나게 되면 네. 까지게 되면 좀 웃기네요, 이상하게. 네. 손실나게 되면 네. 자본금을 까먹게 돼요. 그러면 네. 자본 잠식이 되겠죠. 근데 이 기업이 나는 자본 잠식에 대한 것도 두렵지 않아라고 하면서 잉여금을 올리는 행위가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기업의 자신감이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유동 물량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가격이 낮아지고 주식수가 2배가 되는 건 주주들한테는 변함은 없지만 시장에서 이 종목의 자신감 플러스 유동 물량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한다는 이슈가 있다면 저는 당연히 버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으면 기다려볼 만하다는 말씀 드리고 무상증자는 회사의 자신감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중이 아까 6%였는데요. 한 네. 몇 퍼센트 정도까지 늘리는 거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종목이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 기다리고 내가 손절매 라인까지 아까 말했던 3,800원 라인까지 정확히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지금 비중에서 2배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12%까지요? 네, 그게 바로 불타기죠. 불타기는 나도 해보고 절대 싶다. 하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고수가 하는 거예요. 불타기 해보신 적 없잖아요. 없어요. 보통 우리 물타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그런 이슈가 있고 현재 수익 중이라면 저는 2배수 그냥 불타기 해버리고 만약에 빠진다. 그렇다면 그냥 손절가를 매수가를 올리면서 이 종목을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불타기 한번 파이팅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더리즘업님. 다음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297님께서요. 태양금속 3,10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하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태양금속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비중이 사실 10%면 엄청 크진 않을 것 같은데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약간 정치 테마성인 그런 느낌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벌써 웃음이 나요 지금. 네, 어떻게 대응 네. 좀 해봐야 될까요? 예전에 혹시 앵커님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때 네? 파평 윤씨 테마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대주주가 파평 윤씨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은 성씨 네, 네, 본가라는 네. 이유로 완전 날아갔던 적이 있어요. 파평 그렇게도 윤씨. 엮여요? 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 종목이 파평 윤씨가 다음에 또 대통령으로 나오거나 정치인이 있어야지만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섭죠. 네. 근데 이 태양금속이 청주 한씨라는 이유로 갔어요. 그래서 웃음이 나는 이유가 네. 이 청주 한씨가 또 어떻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참 이 회장하고 청주 한씨 한동훈 테마주입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될까요? 참 이 청주 한씨 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응 전략은. 그래요? 자 일단은 그러면 차트 먼저 보실게요. 제가 볼 때는 참 이런 종목들은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원래 이 종목이 하는 돈을 버는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은데 태양금속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테슬라, 현대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조립을 할 때 쓰는 520mm 장볼트를 공급을 해요. 그렇다면은 2차 전지 섹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이 종목이 등락을 굉장히 거듭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이슈가 있으면 갈 종목인데 워낙에 정치인이 파워가 또 세다 보니까 이건 시장 가격 대응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단선 그어드리는 라인 지금 360일 이평선이랑 그리고 240일 이평선 이런 구간들이 지금 저점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에요. 지금 보라색, 파란색 라인 여기 살짝 보이시는데 이 라인인데 요거를 지금 딱 그어드릴게요. 여기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가격 변동이 심해요. 그리고 언제 날아갈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뉴스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철저한 가격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3,100원이면은 그렇게 손실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그어드리는 요 검정색 요 라인이 2,800원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은 2,800원 라인은 무조건 지켜줄 때까지는 기다려보고 요 가격 이탈 안 한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정치 테마주는 그냥 미련 없이 정리하고 다른 좋은 종목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이 또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말씀 주신 2,800원을 이탈하는가 아닌가 이 부분만 좀 짚어주시고 만약에 어느 정도 수익권 구간으로 넘어오신다고 한다면 빠르게 정리하는 걸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94님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죠. 35만 500원에 비중 5%로 이제 들어갔다고 하시는데요. 오늘도 또 올라가고 있고 아무래도 약간 최근에 여러 가지 안개 전국 속에서 방산주가 힘들었던 만큼 약간 그런 마음으로 좀 고민 상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에 대한 이슈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현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비즈니스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은 우주 항공 그리고 방산 그리고 조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원자력도 있죠. 네. 원자력 이런 것들을 세일즈를 비즈니스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K방산, K원자로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커서 이 종목도 같이 이제 갔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또 그분이 비즈니스 하면서 국내에는 또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이 수주가 지금 취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헤즈볼라 종전이 이렇게 좀 되더라도 유럽 쪽에서는 자주국방에 대한 이런 심리가 굉장히 크게 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 이제 훈련을 할 때 K9 이 자주포, 탱크 이런 것들이 진짜 기능이 짱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놀랬다고 하는데 그만큼 K 방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유럽에서의 자주 국방에 대한 심리는 크게 무너지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쟁이 나서 관심이 있지만 사실 전쟁이 나고 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계기로서 미리 유럽에서는 미리 무기를 구매를 하는 것들은 여전히 유효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서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 볼 만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차트바를 보실게요. 네. 자, 제가 좋아하는 122선 라인을 훼손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무너진 라인을 다 해보겠어요. 근데 이 무거운 종목이 다시 한번 중기 라인을 돌파한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중기 라인을 돌파해서 안착하는지만 확인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네. 중기 라인 가격이 지금 31만 8천 원이에요. 오늘 종가가 32만 원 지금 가격으로 끝난다 그러면 얘는 중기 라인을 안착한 거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종가까지 그 라인만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32만대 그 가격대를 지키고 장을 마감하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섹터 내에서 좀 최선호주로 많이 뽑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면서 끝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저희 유튜브 상담도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종목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하단에 여러 가지 정보들 나와 있으니까요. 전화 상담은 밑에 나와 있는 번호로 그리고 문자 상담도 샵 뒤에 있는 번호로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 상담입니다. 오늘 S51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1803님께서요. S51 65,300원에 35% 비중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여러 가지 유가 추이와 함께 같이 짚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S-오일은 예전에 광고 있잖아요. 네. S-오일이니까 이게 뇌리에 너무 박혀가지고 저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게 돼요. 네. S-오일 참. 네. 이 종목은 네.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현재 물려 계신 금액 자체가 조금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크게 물린 자리들이 많이 보이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조정도 많이 보였고 많이 눌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S-오일은 사실 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국제 유가 상승, 정제 마진 상승
이 두 가지 키워드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동 리스크, 막 전쟁한다, 중국에 대해서 뭐 화약고에 불이 붙었다, 이럴 때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WTI 그 국제유가 가격 기준으로 70불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안정감이 있는 가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조금 미비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국제유가가 올라가려면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경기 지금 다 하방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경제 성장률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이 국제유가가 같이 못 가면서 이 주가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좀 좋아질 때까지는 이 종목이 현재 PBR이 0.74배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배당 성향이 있어요. 2%가 좀 넘게 작년에 2.9% 배당을 했는데, 배당을 받으면서 시세 차익은 못 내더라도 지금 시장 수익에 대한 거는 배당으로 챙겨가면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이 좀 큰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금 정제 마진 3분기 기준이에요. 정제 마진이 3.5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1분기에는 7.3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이렇게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도 10월 달 말에 배럴달 8.3달러까지 지금 상승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실적이 좀 좋아지면 현재 구간은 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자, 내년에 또 경제에 대한 부분이 좀 좋아지면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역시나 지금 제가 좋아하는 멘트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종목에 있어서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종목이라는 게 올라가기를 좀 바라고 올라가는 게 좋지만 떨어지는 게 제한적이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종목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땐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 역시나 지금 최근에 정치 이슈로 급락했던 전체 시장의 최저가 53,400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정제 마진 상승에 대한 이슈가 4분기 지금 포함이 되면은 지금 매수했던 65,300원 구간은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때까지는 배당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실적이 좋아지게 될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빠진 상황에서 충분한 바닥권이라고 말씀을 주시니까요. 어느 정도의 매수가 라인까지는 충분히 좀 홀딩을 해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배당 이슈들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끌고 가시면서 어느 정도 성공 투자 한번 기다려보시죠. 저희가 그래도 추가적으로 계속 상담이 들어와서 조금 더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0958님께서 서울 반도체 주셨습니다. 가격이 매수가가 9,200원이고요. 비중이 33%입니다. 뭐 반도체 계속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조금 다시 괜찮아지나 하는 그런 느낌적인 분위기도 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에 기관들이 좀 매수세가 지금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많이 갖다 파는데 그래도 우리 또 기관님들이 또 주도 섹터를 매수한다는 이런 이슈 때문에 네. 저점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요거 먼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도 섹터라는 게 보면은 연결돼 있는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는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이런 벤더들의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 섹터가 못 가면 결국에는 나머지 밴드들도 같이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나 이렇게 SK 하이닉스 주도 섹터의 움직임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확실히 좀 사이클이 다시 돌 때까지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PBR이 0.59배예요. 59배 반토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지금 배당도 좀 하기 때문에 배당 받으면서 저평가 구간에서 좀 모아가 또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주식이 주주라면 저는 배당 받으면서 이 종목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왜냐면은 PBR 같은 경우에는 0.4배, 0.3배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뭐 은행주라든지 뭐 이렇게 특정 섹터 굉장히 많이 못 갔던 자동차, 그다음에 백화점 관련주, 금융주 이렇게 아니면 사실은 0.4배, 3배까지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런 PBR만 보더라도 하락은 제한적이고 저점 구간은 충분히 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배당 받으면서 우리 좀 호흡을 길게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댓글에 투더리즘업님께서도 서울 반도체 한때 코스닥 시총 1위였는데 점점점 이렇게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남겨주시고요. 그래도 4거래일 연속으로 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배당 받아가면서 추가 매수까지 고민할 정도로 충분히 많이 빠지는 구간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좀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기다려 보시죠. 자, 그 다음 종목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을 브로드티디님께서 저희 유튜브에 남겨주셨네요. 엘컴텍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1,206원에 매수해 주셨다고 합니다.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5% 정도 비중으로 구매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엘컴텍. 실적 호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종목이 올라갔고 네. 금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 뭐 구리 가격 이제 그런 이슈가 이 종목을 좀 상승을 이끌었는데 역시나 지금 그런 이슈 금값 상승? 뭐 일단은 사실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좋아져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이 같이 좋아지고 또 이 경기가 좋아져야 올라갈 수 있고 지금 현재 그 대신에 실적이 지금 견인을 했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구간이 전 나왔다고 봅니다.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업이 그렇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시장의 테마도 굉장히 세게 타야 되지만 실적 부분이 없다면 그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 주가가 못 올라가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3분기 호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플러스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부분 플러스 이 종목이 저점을 잡는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안 좋은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지만 전 저점까지 또 내려왔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전 저점이 지금 2020년 12월 달 그리고 23년 이제 1월 달인데 요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구간은 지지를 좀 할 수 있는 이제 시장의 심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최근에 저점 구간에서의 이런 흐름,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요 구간을 좀 기다려 보자 말씀드리고 비중을 늘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현재 이 종목은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늘렸을 때 수익이 나더라도 매도를 못 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비중을 늘리지 말고 갖고 있는 물량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을 늘리진 말고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 최대한 끌고 가되 그 이유가 최근에 거래량이 크지 않은 만큼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도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체크를 해가시면서 적은 비용으로 성공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